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한국에서 물리치료사로 일을 했고요. 신촌 세브란스 인턴을 거쳐서 강남 성모병원, 또 고대 안암병원 재활학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캐나다에서는 그 레지스터드 마사지 테라피스트를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서 현재는 그 킴스 마사지 테라피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린 광주도 어쨌든 다른 데는 만나서 가봤는데 그런 데만 반갑습니다. 들었어.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전 세미나에서는 그 어깨 통증에 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고관절 통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유난히 그 올 겨울이었나? 겨울부터 고관절 통증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엉덩이의 난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고관절 통증 환자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관절 통증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고관절 우리가 이제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몸에 대해서 그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도 한번 다뤘지만 바로 이 파샤 웹이라는 겁니다. 이 파샤 웹이 뭐냐면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어서 이런 몸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물막 형태의 물질이에요. 자, 한번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샤 웹은 우리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번져 있는데 바로 이 조직과 조직 사이, 근육과 뭐 근육 사이에 이렇게 다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클리어하고 촉촉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특이할 점이 여기 보시면 이런 빨간 것들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이 파샤 웹 사이사이를 지나다니는 혈관들이에요. 그래서 이 파샤 웹 사이에는 이런 모세 혈관들뿐만 아니라 이런 신경 조직 같은 것들이 이렇게 관통을 해서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이 파샤 웹은 굉장히 촉촉한 물기처럼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건강한 파샤 웹이 이제 병이 들게 되면 이 변화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파샤 웹이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중에는 우리가 이 관절 전체 가동 범위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오랫동안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 물기처럼 촉촉했던 이 파샤 웹이 섬유화질로 변화가 돼요. 어, 변화가 되면서 이렇게 몸을 뻣뻣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주변 아까 보셨죠? 신경이나 혈관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압박을 당한 이 혈관이나 신경 보면은 이 신경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이 혈관이 똑같이 이렇게 딱딱해져서 이렇게 쉽게 출혈을 일으키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자, 만약에 근육 조직에 이렇게 상처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처가 나면 일단 통증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움직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 주변에 퍼져 있던 그 파샤 웹이 섬유화질로 변화가 되면서 이렇게 하얗게 뭉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탄력성이 없어지면서 그 주변을 지나다니던 혈관과 혈관을 이 들어도 괜찮? 혈관과 신경을 이렇게 압박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더 큰 문제로 이제 점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파샤 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이 근골격계가 통증의 진행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암 환자분들이 1기부터 4기까지 진행이 되듯이 이 근골격계도 1기부터 한 4기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나의 통증이 한 이 정도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좀 분별하기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일기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고관절 쪽을 하니까, 자, 이제 이 하지 쪽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요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진은 뭐냐면, 우리가 엎드렸을 때, 자세예요. 근데 요 첫 번째 요 자세가 편안해야 돼요. 어, 딱 엎드렸을 때 요 자세가 편안할 때, 어, 그 관절이 그래도 괜찮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점점 관절이 굳어가면서 엎드려 계신 자세가 요렇게 변화되세요. 그래서 엎드려 계실 때 자세만 봐도, 아, 이분의 고관절이 많이 이렇게 딱딱해지셨구나. 탄력성이 없어지셨구나. 어떤 근육이 많이 위축이 생기셨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관절 환자분들이 나중에 한번 본인을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내가 엎드렸을 때 어떠한 자세를 편안하게 느끼는지. 만약에 요 자세로 계신 환우분한테 다리를 돌려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너무 불편해요. 이게 정상인가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이 고관절을 우리가 이렇게 엎드렸을 때 자세만으로도 나의 상태를 보통 이제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통증 일기는 뭐냐면 국소 통증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산모로 예를 들게요. 우리가 이제 아기를 딱 낳을 때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다리를 벌리고 이제 출산을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힘을 주면서 한 근육에 이렇게 힘이 빡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뭐 갑자기 운동을 했다거나 뭐 많이 걸었다거나 그럴 때 엉덩이 딱 어느 지점이 통증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 일기 통증은 이렇게 국소적인 통증이 생기는데 그냥 뭐 이렇게 손으로 엉덩이를 이렇게 두드린다거나 뭐 이렇게 조금 스트레치를 한다거나 그 정도만 해줘도 이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를 우리가 일기 통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기 통증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 통증이 통증이 이제 여기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일기 통증이. 그죠? 근데 요 통증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내려가거나 통증이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여기까지 아파지다가 아니면 뭐 허리 쪽으로 통증이 간다던가 그래서 이기 통증 정도가 되면 이 처음 시작 지점에서 통증 범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엎드렸을 때 이게 엄지발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서로 맞닿은 자세가 편안해야 되는데 점점 어떻게 해요? 이 벌어지는 자세가 편안하게 느껴지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통증 2기 정도면 한 요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증 3기가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이 엉덩이 여기서 처음 시작했던 통증이 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더니 이제 허벅지 아래까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세도 이 자세가 편안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요거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은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 그리고 이제는 이 정도 통증 3기 정도가 되면 아까 보셨죠? 파샤웹 그 근육들이 위축이 되면서 요 지나다니는 요 고관절, 즉 하지 쪽으로 지나다니는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뭐 저리는 증상, 이렇게 찌르는 듯한 통증, 뭐 발바닥의 이상 감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기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4기 정도 되면, 뭐, 이제는 여기에서 시작된 통증이 이 다리뿐만 아니라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요 앞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요 앞부분부터 허벅지 아래까지도 또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요. 더 심하신 분들은 이제 그 음부 쪽, 그 성기 쪽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지 쪽에 혈관들이 많이 눌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아리가 붓고 발목이 붓는 이런 부종 현상까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엎드렸을 때 발 모양을 보시면 뭐 거의 자 이런 모양을 다들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파샤 웹의 기능에 대해서 그다음에 파샤 웹이 변형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다음에 그 우리 몸에 이런 통증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고관절을 공부하니까 우리가 이제 고관절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고관절에는 몇 개의 근육이 붙어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엉덩이 그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그 엉덩이 근육에는 총 17개의 근육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고관절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엉덩이 쪽에 있는 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둔부 근육, 바깥쪽에 있는 둔부 근육이랑 그다음에 이제 측면 회전근 그룹이라 그랬는데 바로 요 깊숙이 있는 요 근육들을 얘기해요. 요 근육들의 역할은 우리의 그 발을 이렇게 팔자 걸음이라 그러죠. 발이 이렇게 바깥으로 계신 분처럼 이렇게 그 이 고관절을 바깥으로 돌려주는 기능을 역할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내전근 그룹이 있어요. 우리 허벅지 안쪽에 붙은 근육군들이죠. 우리가 이제 다리를 모아주거나 할 때 이제 쓰는 근육군들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장요근 그룹이 있는데 장요근 그룹은 바로 요 그룹을 얘기해요. 우리 척추에서 그다음에 우리 골반 안쪽에 붙어서 우리 대퇴의 그 안쪽 뼈에 이렇게 요쪽 뼈에 붙는 근육군을 이야기합니다. 요 근육군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무릎을 들어주는, 그죠? 무릎을 들어주는, 그러니까 그 구부려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7개의 근육들이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이제 이 고관절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굴절, 그 다음에 뒤로 뻗어주는 신전, 그 다음에 안쪽으로 도는 내회전, 그 다음에 바깥으로 도는 외회전, 그 다음에 우리가 다리를 옆으로 벌리는 외전 운동, 그 다음에 안으로 가져오는 내전 운동. 이렇게 요 근육군들이 우리의 그 고관절의 6가지 움직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고관절의 움직임과 근육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봤고요. Insurance good too, but he's like consistent. Who?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This guy's 이제 gonna be good 본론에 too, baby. 들어가기에 우리가 또한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또 하나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신경이에요, 신경. 여러분들 그 좌골신경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좌골신경이 어떤 신경인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좌골신경은 뭐냐면 여러 개의 신경이 합쳐진 신경 다발이에요. 자, 어디에서부터 내려오냐면 우리가 그 요추신경이 1, 2, 3, 4, 5번이 있잖아요. 5개 허리, 그 척추뼈가 5개 그 사이로 나오는 신경이 5개인데 바로 그 4번 요추 4번 신경, 요추 5번 신경, 그 다음에 이 천골이 5개의 신경이 있는데 1번, 2번, 3번의 그 신경들이 내려와서 합쳐져요. 어. 합쳐져서 하나의 신경 다발을 이뤄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이 그 종아리 뒤쪽까지 내려와서 다시 갈라지면서 하나는 뒤쪽으로 가고 하나는 앞쪽으로 갑니다. 큰 신경 다발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좌골신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좌골신경은 그 여러 개의 신경 그 총이 묶인 다발의 형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고관절에 대해서 무엇을 다룰 것인가? 우리가 이제 고관절 이하 주변, 그러니까 이제 근골격계의 문제로 이 고관절 통증이 나타난 사례들을 볼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네 가지를 뽑았는데 그 뽑은 그 주요 이유는 뭐냐면 저에게 그 방문하시는 그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임상적 사례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이제 아까 신경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 이제 고관절의 통증을 일으키는 그 여러 가지 그 컨디션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컨디션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 엉덩이에 있는 한 근육이 아까 보여드렸던 좌골신경을 누르는 증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좌골 대퇴 충돌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요 부위,
요 부위 우리가 그 엉치뼈라 그러죠. 딱 앉았을 때 닿는 뼈, 그 옆으로 이 좌골신경도 내려오는데 요 부분에서 어떤 근육의 수축으로 인해서 뼈가 신경을 누르는 그런 컨디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햄스트링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자, 이제 그 신경, 그 좌골신경이 쭉 내려오는데 얘가 또 어디서 걸리냐면, 우리 그 허벅지 뒤 근육 있죠? 요 허벅지 뒤 근육, 햄스트링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또 요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를 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유착성 고관절 낭염이라고, 우리가 왜 어깨 50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50견. 네, 고십견이라고 부릅니다. 네, 고십견 환자분들 어깨 통증 어마어마하게 아프죠. 이 유착성 고관절 낭염도 오십견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상근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상근 증후군이 뭐냐면 자, 먼저 이제 해부학을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 이제 척추뼈가 있잖아요. 여기 척추뼈가 있는데, 요 뼈 안쪽에 붙어서 우리 대퇴 맨 위쪽에 이렇게 붙은 근육이에요. 이렇게. 근데 요 근육은 요 방향으로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수축될 때 뼈가 이렇게 돌겠죠? 그러면서 어떠한 움직임을 만드냐면, 우리가 이제 팔자걸음이라고 하죠. 발이 이렇게 있으면 발을 요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바깥 방향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점점 짧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요 밑에 지나가는 아까 보셨던 좌골신경 있죠? 저 위쪽에서 뭉쳐져서 하나로 내려오는 요 좌골신경을 압박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하시는 환우분들의 이렇게 그 히스토리를 계속 듣다가 보면 어떠한 공통점들이 발견이 되냐면 첫 번째는 잘못된 자세. 이분들은 이제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고 앉으세요. 한쪽 다리. 뭐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에 올려놓고 꼬고 앉는다던가, 그게 늘 항상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이상근이 점점 짧아져서 변형을 일으키면서 이상근 증후군이 나타나십니다. 아니면은 이제 뭐 다리를 벌리고 오래 앉아 있으신 분들, 아니면 이렇게 짝다리로 서 계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아니면은 잘못된 젊으신 분들 중에는 특히 3, 40대, 40대 뭐 중후반까지는 이 잘못된 운동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갑자기 막 스쿼트 운동을 많이 했다던가 아니면 힙업 운동을 잘못된 자세로 많이 했다던가 그래서 과도하게 이상근을 사용하게 되어서 어, 아주 짧은 기간에 이 좌골신경을 압박해서 이상근 증후군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 중에서 요즘 많이 나타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상근 증후군의 그 통증의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국소 통증으로 시작해요. 이상근이 이 큰 엉덩이 근육을 걷어내면 안쪽에 있는 뒷머슬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겉으로는 엉덩이 이쪽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막 걷다가 아우 아파 그러면서 막 주먹으로 막 퉁퉁퉁퉁 치시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제 그 트리거 포인트라 그래서 방사통으로 진행이 돼요. 2기 정도 가면. 그래서 이 통증이 어디에서 느껴지냐면 허리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 때문에 방문하셨다가 이 원인이 이상근에 있어서 엉덩이 치료를 받고 허리가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는 이 이상근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기 정도 되면 이 엉덩이 통증이 허리로 갔었잖아요. 이제는 또 이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상근이 아까 그 신경을 누르기 시작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땡기는 느낌.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까지 땡기는 느낌이 든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이상근이 스트레치가 되는 자세를 하게 되면 이 반대쪽 허리에도 통증이 나타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진행이 되면
이 엉덩이 통증이 이제 허벅지나 이제 종아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발바닥까지 저리는 증상, 이상 감각, 그리고 이제 다리가 붓고 종아리가 붓고 발이 붓고 여러 이런 순환의 문제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기 정도에 엎드렸을 때 발 모양을 보면 뭐 이 관절이까지는 아직은 변형이 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2기서부터는 점점점 요 자세가 편해지기 시작하시고 한 3, 4기로 가면은 엎드려 계실 때 그냥 아주 그냥 이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1기 모양으로 돌리려고 하면 안 돌아요. 이게 움직여지질 않아요. 이미 근육들이 아까 파샤 웹 보셨죠? 모든 근육 조직들이 다 스티프해져서 이게 관절이 돌지를 않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미나니까 좀 더 우리 몸속을 좀 더 들여보도록 할게요. 이게 조금 이제 수술 영상입니다. 이상근을 제거하는 수술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심각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상근을 아예 잘라버리기도 해요. 신경을 압박하는 거. 근데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근육이 신경을 압박할 때 신경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저 훨씬 더 이 각성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바로 요거예요. 요게 이상근이고 요 밑으로 신경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사람 머리가 여기 있고 엉덩이가 여기 있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자세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요 빨간 게 이상근이에요. 이상근이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요거는 이제 다른 신경이에요. 엉덩이를 지배하는 신경인데,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 그 좌골신경이 뭐냐면, 요 하얀 다발, 노란 다발 보이시죠? 요렇게, 굉장히 크죠. 이 좌골신경이 어른들 엄지손가락 아주 굵은 그 신경 다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상근이 짧아져서 스티프해져서 이 주변 조직이 신경을 눌렀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제 그 의사가 요 이제 이상근을 이렇게 만져보고 있죠. 그죠?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이상근을 이렇게 제껴보면 여기 지금 뻘겋게 좀 보이시죠? 신경 조직이 이렇게 약간 붉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염증이에요, 염증. 왜 우리 신경에 염증 생긴다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신경인데 만지니까 엉덩이 근육이 움직을 하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요 이상근을 음, 이제 뭐 이제 그 수술로 잘라내서 그 안에 신경이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중 넘겨서 자 이제 이상근을 잘라냈어요. 자, 이상근을 잘라서 딱 걷었더니 자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요 신경이에요. 근데 요 부분이 이제 눌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신경이 근육에 의해서 눌리게 되면 여기 이렇게 두꺼웠던 부분이 좁아진 게 보이죠. 즉 이게 눌려서 압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뻘겋뻘겋하게 변한 것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염증입니다. 어. 그래서 이 정도 진행이 되면 아마 이분은 그 하체 쪽으로 엄청난 그 통증과 그다음에 이제 걷기 힘들 정도의 통증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로 아예 그 신경을 누르는 이상근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경 조직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뻘겋게 염증이 돼 있죠. 네. 그러면서 네, 여기 보면은 이 잘라낸 이상근은 뭐 이렇게 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상근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저 임상 사례에 대해서 좀 예를 들게요. 이제 저한테 방문한 그 환자분을 그 모델로 삼아봤는데요. 이분은 이제 40대 초반 여자분이에요. 그리고 오래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왼쪽 엉덩이의 통증, 그 국소 통증이죠. 일기 통증을 시작으로 점점점 진행이 되자니 종아리까지 저리는 증상으로 진행이 되셨어요. 그리고 통증이 하루 종일
6 정도, 10에서 6 정도면은 10이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통증이면 6 정도면 굉장히 일상생활에 좀 지장을 미치는 정도의 통증이죠. 그리고 오래 서 있으면 증상이 더 심해지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평가 어세스먼트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이분이 이제 치료하기 전에 이제 그 이상근을 이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엎드려서 이제 W자 모양을 만들게 해요. 근데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제 뭐가 틀리냐? 자, 오른쪽은 이렇게 넓게 벌어지는데 왼쪽은 폭이 굉장히 좁죠. 그죠? 이상근 그 증후가 있으신 분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계실 때 아까 엄지발가락이 서로 마주 보는 방향이 되게 편안한 거라 그랬잖아요. 요 모양이. 근데 이 치료 전에는 왼쪽 고관절이 바깥 이렇게 돌아 있기 때문에 이 한쪽 발이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상근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이제 치료를 한 후에 다시 평가를 하면 이제 오른쪽 그 발과 왼쪽 발에 그 돌아가 있는 각도가 이렇게 똑같은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엎드렸을 때 요 자세를 굉장히 편안하게 느끼십니다. 자,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을 집에서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번 강의는 집에서 직접 치료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근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는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집에 열치료기, 그죠? 뭐 핫팩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많이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 치료기, 요 가정용 초음파 치료기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커핑 치료기, 이거는 이제 부항이라 그러죠. 우리 어르신들 뭐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심부 마사지를 해서 그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스트레치를 해야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증상마다. 자,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치료 순서는 1번, 2번, 3번, 좀 열치료, 초음파 치료, 뭐 커핑 치료 이런 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부 마사지 치료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트레치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 이상근 치료. 자, 이제 열 치료. 자, 먼저 이제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이상근 치료를 할 때는 이렇게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자, 다리를 이렇게 90도로 아픈 쪽 다리를 90도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그 놓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상근이 보면 이 대퇴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요 청골이 이렇게 있으면 자, 요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죠? 요 방향으로 요 부위를 뭐 핫팩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초음파 치료기가 있는 분들은 초음파 치료기를 이용해서 치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치료가 있으시면 한 10분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뭐 핫팩이 있으신 분들은 뭐 15분이나 20분 정도 먼저 그 이렇게 열을 가해 주셔서 그 아까 그 파샤 웹이라던가 그 근육 조직이 좀 더 소프트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 치료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아까 신경의 그 염증 보셨죠? 그런 부분들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열 치료나 초음파 치료 모두 그 부위에 그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그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음파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가정용 초음파, 그다음에 이 부위에 없다 그럼 핫팩이나 이런 것들을 요 자세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치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집에 만약에 부항 치료기가 있다. 자, 이 부항 치료기를 바로 이 뼈 아까 그 대퇴뼈랑 요 청골 있으면은 요 근육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항기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항기의 역할이 뭐냐? 이건 제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항기는 이렇게 근육 조직이나 그 피부 조직을 이렇게 쫙 당겨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떼고 나면은 피멍이 들어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 치료할 때 멍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파샤 웹 사이사이로 많은 모세 혈관이 지나다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파샤 웹이 그 섬유화질이 돼서 그 혈관들을 압박하게 되면 그 혈관들도 탄력성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항 치료를 하거나 이 딥티슈 마사지를 하게 되면 그 딱딱해진 혈관들이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혈액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리가 그 인플라메이션 그 염증 과정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 터진 혈관들이 다시 재흡수가 돼요. 그러면서 그 기간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다시 새로운 모세혈관들이 다시 생깁니다. 어, 그래서 이 커핑 치료, 부항 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을 간격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처음에 했을 때는 굉장히 막 빨갛게 피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일주일 후에 똑같은 자리를 하면 한 20% 정도밖에는 빨개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새로운 혈관들이 생겼기 때문에 탄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혈관이 터지지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주 후에 세 번째 이 부항을 하게 되면 똑같은 자리에 하게 되면 더 이상 혈관이 터지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그래서 이제 그 혈관의 탄력성이 회복되고 주변에 이제 순환이 원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3기, 4기 정도의 환자분들을 이제 딥티슈 마사지를 하게 되면 부항 치료를 하는 것처럼 혈관이 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막 그거 막 어머 큰일 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딥티슈 마사지 후에 그런 멍이 들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치료 받으실 때 좀 거부감이 좀 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항 치료로 이제 한 번 더 조직을 이렇게 끌어내주고 그다음에 이제 올드된 혈관들을 좀 한번 제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딥티슈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아요. 딥티슈 마사지는 어떻게 해주시면 좋냐면 자 여기 이제 그 대퇴가 있고 근육이 이렇게 가잖아요. 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아까 수술 영상 보셨죠? 굉장히 깊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조금 프레셔를 좀 많이 눌러줘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하실 때 굉장히 아파요. 막 소리 지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 치료 과정 중에 하나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상근 증상이 있을 때 요러요러한 치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근 증상이 있을 때 어떠한 스트레치를 하면 좋으냐? 자, 이제 제가 음,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것 같아서 그 이 스트레치를 어떤 걸로 준비를 했냐면 그냥 누워서 하는 걸로 했어요. 서서 하라 그러면 귀찮아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하실 수 있는 동작으로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누우신 상태에서 다리를 반대쪽 가슴 쪽으로 이렇게 끌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반대쪽 손으로 잡고 그러면 요 부위가 당기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요 자세에서 이제 스트레치 페인이 느껴지시면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잡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막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 풀리는 느낌이 나면 조금 더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동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다리를 꼬세요. 내가 오른쪽이 안 좋다. 그럼 다리를 꽈서 반대쪽 허벅지를 잡고 자, 마찬가지로 요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 주시는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30초에서 1분 이상 이렇게 홀드를 하셔서 요 밑에 부분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거를 호흡을 뱉으면서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 환경이 되시면 바로 누워서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근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치료법과 운동법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자, 요거는 이제 다리를 벌리신 다음에 이, 이상근이 수축이 심하게 되면 아까 팔자걸음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 팔자걸음을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어.
그 고관절을 안으로 돌려주는 각도를 늘려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다리 사이를 이렇게 많이 벌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려주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릎이 이제 바닥까지 닿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딱 이만큼 돌렸는데 요만큼 돌렸는데 통증이 온다? 그럼 일단 거기서 멈추세요. 멈추신 다음에 호흡을 하시고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좀 괜찮아졌다? 그러면 조금 더 안쪽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바깥으로 돌아가 있는 고관절을 안쪽으로 돌려주는 이런 교정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좌골대퇴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그 신경이 눌리는 포인트를 우리가 처음에 봤잖아요. 자, 그래서 이 좌골대퇴 증후군은 뭐냐면 아까 이상근 증후군은 쪽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근육 때문에 눌렸잖아요. 이상근 때문에. 근데 요거는 뭐냐면 요 우리 딱 앉았을 때 그 땅에 닿는 뼈 있죠. 요거 엉덩이 뼈예요.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대퇴가 있는데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근육이 있어요. 얘 이름이 바로 대퇴방형근입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죠. 그죠? 쿼드라투스 페모리스라고. 그래서 이제 요 근육이 요 방향으로 수축을 하는데 얘가 점점 짧아지면서 이 대퇴를 돌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요 공간이 좁아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 뼈와 그죠? 여기 요 뼈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거든요. 요 뼈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어떻게 해요? 신경을 딱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 좌골 대퇴 충돌 증후군은 음, 그 이상근 증후군과는 다르게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변형을 일으키면서 관절이 돌면서 뼈가 신경을 누르는 케이스인 거예요. 이게 이게 의외로 많아요. 어르신들, 환우분들 굉장히 이 증상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원인을 예로 들면 어르신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엉덩이를 잡고 오셨어요. 막 갑자기 산책을 많이 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많이 걷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팔자걸음이신 분, 음, 그다음에 나쁜 자세로 오래 앉아 계신 분 계세요. 이게 무슨 자세냐면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앉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앞쪽으로 쑥 빼고 허리가 뒤로 이렇게 저린 해갖고 이렇게 기울여서 앉는 자세 있죠? 요 자세로 오래 앉게 되면 딱 요 근육이 압박이 돼요. 그래서 근육이 압박이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이 근육이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축성을 잃으면서 요 신경이 눌리는 방향으로 또 진행이 돼요. 그래서 나쁜 자세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짝다리로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쪽 다리로 서 있는 것도 이 한쪽 이 대퇴를 돌려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과도한 힙업 운동,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들어 올리는 운동이라던가, 그죠? 엉덩이 근력, 뭐 엉덩이 키워준다고 요새 운동들 많이 하죠. 운동들 잘못해서 이 컨디션 생겨서 오시는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볼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어떠한 통증들이 생기느냐. 자, 바로 요 부분이잖아요. 그죠? 바로 요 부분인데 딱 여기에 통증이 생겨요. 엉덩이 요 밑에 부분이 이상하게 불편하거나 뭐가 막 꽉 막힌 것 같다라는 표현도 하세요. 뭐가 막 꽉 막힌 것 같다는 표현도 하시고 처음에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아팠던 이 국소 통증이 2기 정도가 되면 이게 이제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어, 보면 요 근육군들 보이죠? 얘네들이 다 팔자걸음을 만들어주는 즉 고관절을 바깥으로 돌려주는 근육인데 얘네들이 또 이제 다 같이 스티프해지기 시작해요. 똑같이. 그러면서 요 위쪽으로도 통증이 진행이 됩니다. 음. 그리고 특히 이 증상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증가되는 양상들을 보이세요. 자, 앉았다 일어날 때, 막 너무 아파요.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이제 3기 정도가 되면 엉치에서, 즉, 요 엉치에서 윗부분뿐만 아니라 이 허벅지까지 또 이제 저리는 증상. 이제 신경을 누르잖아요. 아까 좌골신경 요 밑으로 내려갔죠? 이게 찝히잖아요.
근데 이제 허벅지까지 저리는 증상, 막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을 호소하시고요. 4기 정도가 되면 이 이제 종아리, 발바닥까지 저리는 증상, 이렇게 다리가 붓는 증상, 요렇게 또 진행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사례를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뭐 60대 후반, 뭐 70대 초반, 특히 또 여자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산책 후, 어, 엉덩이 뒤쪽부터 종아리까지 막 이렇게 쑤시는 통증, 특히 앉았을 때 통증 호소하죠. 이제 엑스레이로도 이거를 우리가 그 판별할 수가 있는데, 자, 요 엑스레이를 보시면, 자, 요쪽은 굉장히 넓잖아요, 공간이.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공간이 굉장히 좁죠? 요 사이로 지금 좌골신경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죠? 그럼 이제 이 뼈와 뼈가 이 좌골신경을 압박하게 되면서 앞에 언급드린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하냐? 자, 이제 아까처럼 이제 열치료, 초음파 치료, 그다음에 부항치료, 뭐 마사지, 스트레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제 치료할 때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먼저 요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이제 다리를 이제 외전시켜주는 영상이요. 쫙 벌리고, 쫙 벌리고 하니까 어때요? 요 사이가 굉장히 벌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요 사이를 최대한 벌려주는 자세를 해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자, 개구리 자세. 자, 우리가 엎드려서 이렇게 개구리 다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저 개구리 다리를 이렇게 만드시면 아까 요 부위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촉지를 해보시면 이렇게 골이 패여 있는 게 느껴지세요? 골. 이렇게 골이 패여 있는 게 느껴지세요? 그 부위를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면 돼요. 여기 이쪽은 그 엉덩이 뼈가 만져져요. 우리가 딱 앉을 때 그 땅에 닿는 뼈가 만져지고 요쪽에는 그 대퇴뼈가 만져지고 그 사이에 이제 골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 치료는 어떻게 하냐? 만약에 뭐 핫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얹어주세요. 요 엉덩이 그 부위에다 얹어주시고 만약에 나는 초음파 치료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 부위를 정확하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네, 치료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항 치료기, 이제 열 치료나 초음파 치료를 한 후에 부항 치료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부항 치료도 마찬가지죠. 그 부위, 그 골, 신경이 지나가는 그 골, 위, 아래로 이렇게 해서 그 근육과 그 조직을 이렇게 한번 확 들어주는 치료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치료를 한 후에 이제 그 딥티슈 이제 마사지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자, 보실게요. 자, 지금 요거 이제 개구리 다 자세를 한 거예요. 자, 개구리 자세를 한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대퇴가 있고, 자, 여기가 이제 그 엉치뼈죠. 요 사이에 그 대퇴 방형근이라는 근육이 있다 그랬죠? 근육이 이렇게 이걸 붙어 조금 있잖아요. 맞아요? 뭐야? 요 방향으로 깊게 손을 깊게 넣어서 이렇게 프릭션해서 이 근육들 파이버를 이렇게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하신 분들은 이거 치료할 때요, 막 으드득 으드득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렇게 막 풍선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굉장히 심하신 분은 요 사이가 너무 좁아져서 이 손가락에 안 들어가요. 잘. 이 정도 벌려놨는데도 그 스페이스가 너무 좁아서 이 손가락이 안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좁아져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요 공간이 좁을수록 신경을 더 많이 이렇게 찝기 때문에 이렇게 딥티슈 할 때도 조금 통증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치료들을 가정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스트레치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실제로 저도 이제 오래 서 있는 직업이잖아요.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서 있기도 하는데 이제 가끔 그 부위에 딱
통증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응급처치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엎드리실게요. 근데 엎드렸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엄지 발가락이 서로 마주 보게, 이렇게, 최대한 요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엎드리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발이 바깥쪽으로 돌아 있다, 바깥쪽으로 돌아 있다, 요 자세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나쁜 자세예요. 자, 요 자세를 시작으로 자, 무릎을 이제 구부리시고요. 이제 이 V자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탁, 탁, 탁 치듯이 탁, 탁, 그 느낌 아시죠? 탁, 탁, 탁 치듯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아까 우리가 그 사진에서 봤던 요 부위 있죠? 요 부위에 어떤 느낌이 오냐면 뼈가 벌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옵니다. 쩍, 쩍, 쩍. 딱 느낌이 이래요. 근데 몇 번 이렇게 통증이 오다가 근육이 릴리즈가 되면서 근육이 이제 이완이 되면서 이렇게 통증이 가라앉아요. 음. 그렇게 응급처치처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엎드려 있는 자세가 불편하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바로 누우셔서, 그렇죠. 지금 요 영상처럼, 고관절을 안으로 탁 돌렸다 멈추고, 탁 돌렸다 멈추고, 요 동작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같은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효과는 이 왼쪽 게 훨씬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엎드리기 불편하신 분들은 자, 다리를 벌린 후에 안쪽으로 탁 멈추고 안쪽으로 탁 멈추고 해서 이 아픈 그 관절 부위 쪽을 이 대퇴 방향근을 릴리즈 시켜서 뼈와 뼈 사이를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햄스트링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햄스트링 증후군은 뭐냐? 자, 우리가 첫 번째 이상근이 쪼그라들면서 신경을 누르는 케이스 봤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요 부위, 대퇴방형근이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쪼그라들면서 뼈와 뼈가 그죠? 요 신경을 누르는 경우 방금 전에 봤고요. 자, 이번에 볼 거는 이제 햄스트링 증후군인데 자, 이제 좌골신경이 이제 계속 내려가잖아요. 계속 내려가는데 그 또 하나 걸리는 포인트가 바로 이 햄스트링이에요. 햄스트링 뭐냐면 이 그 허벅지 근육이죠. 근데 이 햄스트링이 어디 붙여 있냐면 우리 딱 앉았을 때 닿는 그 엉덩이 뼈 있잖아요. 그 뼈에 붙어요. 그 뼈에 붙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내려가서 무릎 그 관절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붙습니다. 네, 햄스트링이 또 이렇게 가는 햄스트링이 있고 또 이렇게 가는 햄스트링이 있어요. 근데 주로 바깥쪽으로 가는 햄스트링에 의해서 요 그 좌골신경이 많이 눌려요. 그래서 이제 이 햄스트링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이제 주로 어떠한 분들이냐? 주로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이에요. 오래 앉아 있거나 아니면 오래 서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세게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 후에 갑자기 생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뭐에 걸려서 넘어질 뻔 하다가 그 다리를 확 빼면서 이 근육이 확 수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 수축을 하는데 이 확 수축된 근육이 풀어지질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딱딱해지면서 여기 요 좌골신경을 누르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요 사진 보이시죠? 이게 실제 우리 그 몸인데 요 함스트링이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좌골신경이죠. 꽤 굵죠, 그죠? 좌골신경이 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까지 내려오죠? 이게 눌리는 케이스. 자, 그래서 이제 임상 사례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오랜 시간 앉아 일하는 직종인데 주로 이제 종아리 뒤쪽까지 쑤시는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하죠. 왜냐면은 똑같은 신경이잖아요. 좌골 신경인데 어디가 눌리느냐가 문제인 거지. 증상은 거의 다 똑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서 눌리는지를 찾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특히 이제 hamstring에 의해서 눌리는 분들은 이제 특징이 무릎을 이렇게 꿇고 앉거나 이렇게 다리가 접혀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을 호소하냐면 터질 것 같은 통증이 있다라는 표현들을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더 심해지면 바로 누우면 이 허벅지가 그 바닥에 눌리면서 그 살짝 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리는 증상이 증가가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무릎 밑에다가 베개를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저리는 증상이 조금 완화가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면 무릎 밑에 베개를 넣으면 이 그 hamstring 근육이 이렇게 릴리즈가 되거든요. 이렇게 이완이 되거든요. 살짝. 그러면서 이 압박을 덜 하게 되기 때문에 신경을 압박을 덜 하기 때문에 이제 증상이 완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그 hamstring이 눌러서 이런 증상이 나오는 분들은 검사상 찾지를 못해요. 보통 이런 소프트 티슈 문제들은 뭐 엑스레이나 뭐 MRI 잘 못 찾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뭐 열치료, 초음파 치료, 커핑 치료 이런 치료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hamstring이 어떻게 내려온다 그랬죠? 자, 일단 정확한 부위를 알아야겠죠? 자, 한번 손으로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자, 이 엉덩이뼈 다 만져보세요. 이게 지금 엉덩이뼈 다 만져지시나요? 음. 자, 요게 이제 근육이 이제 사선 방향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뭐 이렇게 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 부분, 요쪽 뼈에 또 이렇게 붙게 돼요. 어쨌든 요 부분 중에서 딱 그 중간 정도, 중간에서 약간 위쪽, 상부 쪽이 이제 만져보시면 이렇게 딱 눌렀을 때 통증을 호소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딱한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위를 치료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핫팩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뜨거운 핫팩을 거기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는 가정용 그 치료기가 있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그 엉덩이 뼈에서부터 요 바깥쪽에 붙어 있는 그 부위를 따라서 이렇게 초음파 치료를 해주시는데, 요 3분의 그러니까 중간에서 약간 좀 더 윗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치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고요. 이제 제가 부항 영상은 따로 안 찍었는데, 왜냐면 이분이 이제 반바지 입으면 이게 너무 티가 날까봐 부항 영상은 제가 안 찍었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부항기는 이제 어디에다가 하시면 좋냐면, 그냥 요 길목 있죠. 여기. 근데 요쪽, 이렇게 요 사선 방향으로 하시는데, 자, 이거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자, 부항기를 대실 때는 자, 여기를 이렇게 사선으로 했을 때 요 안쪽으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쪽 허벅지는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요 안쪽으로는 그 혈관 있죠. 굵은 혈관이 아주 그 슈퍼피셜, 그러니까 그 표피에 가깝게 지나다니는 혈관들이 있어요. 이 허벅지 안쪽에는. 그래서 절대 허벅지 안쪽에는 부항을 하지 마시고 요 바깥쪽으로 가깝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무릎 요 뒤쪽 있잖아요. 여기 폭 들어간대. 여기는 절대 건드시는 거 아닙니다. 이 부에는 이제 림프관이라던가 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여기 잘못 건들면 굉장히 아파요. 요 부위는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치료하실 때. 어쨌든 부항개는 이제 위쪽에 집중, 바깥쪽, 위쪽에 집중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딥티슈 마사지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근육 방향이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제 근육 결을 따라서 이렇게 딥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또 심하신 분들은 이 그 파이버스 그 파이버들이 이렇게 분리될 때 나는 소리가 있어요. 으드드드. 그런 소리나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놀라지 마시고요. 그 치료 과정 중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는 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통증이 심하니까 이 결을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댁에서 하실 때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럼 스트레치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함스트링 스트레치, 어르신들 하시기 편하게 이제 바로 누워서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누우신 상태에서, 자, 이 허벅지를 잡고요. 이제 각도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각도를. 근데 어떤 게 정상이냐면 90도로 쫙, 무릎을 쫙 펼 수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되죠. 아마 한 요 정도만 돼서 다리 펴도 아구아구아구 하실 거예요. 허벅지 뒤쪽이 당겨서.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허벅지를 홀드를 하시고 딱 잡으시고 나서 무릎을 쫙 펴주십니다. 펴주신 다음에 이 발을 쫙 제껴주시면 돼요. 발을 이렇게 쫙 제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 부위가 이렇게 스트레치가 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허벅지 근육뿐만 아니라 종아리까지도. 근데 만약에 나는 다리가 두꺼워요. 안 잡혀요. 아니면 저는 팔이 짧아서 이게 안 잡혀요. 그러신 분들 있죠? 자, 그러신 분들은 수건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수건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허벅지 뒤쪽에 딱 감으시고 타이트하게 잡아 당기시는 거예요. 자기 몸 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세요. 그러면은 이게 홀드가 되겠죠. 이게 딱 고정이 되겠죠. 요 상태에서 허벅지에 힘을 줘서 다리를 쭉 펴시는 거예요. 다리를 쭉 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목을 이렇게 쫙 제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또 마찬가지로 최소 30초에서 1분 정도까지 계속 하시면 요 이제 허벅지 함스트링 근육뿐만 아니라 이 종아리 근육까지도 스트레치가 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딱 아픈 부위에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나는 요 정도 각도에서 딱 통증이 온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좀 좋아졌네? 그러면은 수건을 더 당기셔서 각도를 점점 올리셔서 90도 정도까지 가면은 아주 훌륭한 스트레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유착성 고관절 낭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50고라 그랬죠. 이, 이 유착성 고관절 낭염은 50견 환자분들 못지않게 이게 통증이 어마어마해요. 자, 일단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 그 엉덩이 뒤쪽 근육이 아까 17개의 근육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게 다 그 근육들이 하나하나 다 짧아지셨다고 보시면 돼요. 다 스티프해지고 이제 관절 가동 범위를 다 상실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그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 아까는 주로 엉덩이 뒤쪽 근육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는 요 바깥쪽 외측 근육, 그 다음에 요 안쪽 장요근 근육뿐만 아니라 특히 요 세 그룹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유착성 고관절 낭염은 뒤쪽 근육도 앞에서 치료한 과정을 다 해야 되지만 특히 요 앞쪽 근육을 치료를 해야지만 증상이 좋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착성 고관절 낭염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좌골신경이 눌리는 문제들을 봤잖아요. 좌골신경뿐만 아니라 이 고관절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신경들이 지나다녀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폐쇄신경, 뭐 대퇴신경, 이 폐쇄신경 같은 경우는 요 안쪽 이 내정시키는 이 근육군들에 분포되어 있는 근육이고요. 이 대퇴신경 같은 경우 우리 허벅지 근육, 우리가 그 무릎을 펴주는 근육들을 지배하는 근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봐야 될 게 이 음부신경이 있어요. 이게 푸덴달 nerve인데 이 신경은 뭐냐면 우리의 그 성기 쪽으로 가서 이 성기 쪽을 관할하는 신경입니다. 근데 이 유착성 고관절 낭염 정도까지 오게 되면 그러니까 한 4기 정도의 통증이죠. 좌골신경통뿐만 아니라 요 바깥쪽이 저리거나 요 앞쪽으로 저리거나 제가 그 굉장히 심한 케이스 환자분을 봤는데 그분은 이제 음부 통증까지 굉장한 심각한 음부 통증까지 고통스럽게 겪으시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1기. 자, 이것도 이제 진행성이겠죠? 자, 1기. 엉덩이 어느 한쪽에서 이제 통증이 시작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엉덩이 어느 한쪽에서 이제 통증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기 정도가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양반다리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양반다리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양반다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관절 주변에 이제 통증이 점점 좀 심해지기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3기 정도가 되면 모든 고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이 생깁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다리를 들어주는 굴절 운동, 신전 운동, 그 다음에 내외전, 외회전, 그 다음에 외전, 내전 6가지 동작이 있었는데 그 모든 동작에 그 제한이 생기세요. 그러면서 이제 함께 오는 증상이 이제 저리는 증상과 통증이 허벅지 앞뒤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환우분들이 그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 처음에요. 통증이 여기서 시작했는데 이 통증이 이렇게 앞으로 옮겨가더라고요. 그게 또 뒤로 옮겨가더라고요. 이게 점점 아래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가 저리고 아프더니 그 우리가 서해부라 그러죠. 여기에 통증이 있더니 나중에 음부까지 너무 아파요. 이게 이제 3기, 4기로 이렇게 점점 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고십견이 있나. 먼저 엎드리신 자세에서 자, 양반 다리를 하기 전에 자, 엎드린 자세에서 이제 길이를 재게 되면 그 아픈 다리가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위로. 자, 왜냐면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고식견 환자분들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요 근육, TFL 이라는 근육인데 요 근육이 어디 붙어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주머니를 손으로 딱 넣을 때 그 포켓 위치 있죠? 거기에 붙은 근육이에요. 그 위치. 그 다음에 요 장요근 그룹. 우리가 그 다리를 들어주는 근육군이죠. 그 다음에 요 어덕터 머슬, 요 내전근, 우리 다리를 모아주는 요 세 근육이 반드시 치료가 돼야 돼. 아,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치료 부위예요. 자, 어쨌든 요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쪽 부위 근육이 스티프해지면서 고관절을 끌어올려요. 이렇게 짧아지면서 고관절을 쫙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대퇴를. 그러면서 한쪽 다리가 짧아져요. 더 위로 올라가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양반다리 한번 해보세요. 안 내려가요. 약간. 안 내려가.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엎드려서 개구리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개구리 다리를 만들면 지금 이거는 정상이에요. 근데 비정상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땅에 안 닿고 이렇게 휙 들려 있어요. 땅에서 이렇게 휙 들려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되면 내가 지금 고십견이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사례를 보면 자 이제 환자 여자분 50대 근데 참 저는 요새 희한한 게 이 50견이요 젊은 50대 초반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40대 후반.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 운동에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분들 첫 번째는 오래 앉아 계신 분들, 뭐 직장에서 막 8시간 이상씩 앉아 계신 분들 있죠? 요 분들이 왜 고식견에 많이 걸리냐면 앉아 있을 때 요 근육이랑 요 근육이 짧아지거든요. 근데 그 짧아져 있는 자세로 특히 요 근육도 그렇고 짧아져 있는 자세로 오랜 시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요 근육군들이 다 스티프해지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세요.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어, 그 다음에 오래 걷고 나서 이렇게 되신 분도 있어. 우리가 걸을 때 다리를 들어주는 동작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과도하게 사용하시면서 이 근육이 풀어지질 못하고 계속 피로해지면서 고식견으로 넘어가신 분도 봤어요. 어머니들 중에서는. 그 다음에 이 돌침대나 딱딱한 침대나 바닥에 누워 주무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도 고식견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딱딱한 침대나 바닥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육을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그 근육이 이게 딱딱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혈관을 압박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진행이 되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런 분들은 양반다리 시도할 때 무릎 바깥쪽에도 통증이 나타나요. 왜냐면 아까 그 골반 여기 요쪽 바깥쪽에 붙어있던 TFL 근육이 쭉 내려가서 우리 그 대퇴에 이 지나서 무릎뼈의 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붙거든요. 여기가 스티프해지면서 요 부위까지 영향을 미쳐서 양반다리 할 때 요 무릎 아래 바깥쪽에 또 통증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특히 전형적으로 차에서 내릴 때 통증이 너무 심하셔갖고 이렇게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내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은 게 통증 때문에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아마 3분만 걸어도 아파서 쉬셔야 돼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심한 케이스는 제가 이제 이 성기 통증. 여기까지 가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죽고 싶다.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할 정도의 이런 고통을 호소를 하셨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요. 이게 검사상 못 찾아요. 그게 이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오랜 시간 막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시고 그래도 이제 원인을 찾지 못하고 뭐 의사 선생님들이 간혹 하시는 말인데 그냥 그대로 살으셔야 합니다. 그냥 잘 관리하십시오. 이러시는데 제가 그 치료 과정을 봤을 때 거의 80% 90%까지 완치되시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식견이나 이런 증상 때문에 그 고생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좀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영상은 따로 준비를 안 했고요. 자, 먼저 이제 초음파 치료. 이 고식견은 아까 17개 근육군이 다 아픈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 보여드렸던 치료를 다 하셔야 돼요. 그 이상근, 대퇴방형근, 그다음에 함스트링 요 부위는 당연하게 다 치료를 하시고 거기에다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죠? 요 근육, 요 근육, 요 근육을 집중적으로 또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초음파 치료를 하거나 핫팩 치료를 할 때 이 부위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잘 치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부항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아주 효과가 좋아요. 부항기를 요 근육 여기에 붙이고 여기에 붙이고 엉덩이 관절 주변으로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레치법이랑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딥티슈 마사지를 할 때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영상에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 보이는 이 앞쪽 허벅지 근육도 다 치료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함스트링 치료할 때 요 방향으로 갈 때 이렇게 결을 따라서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허벅지 근육도 그렇게 이제 마사지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치료를 다 하셔야 돼요. 이 고식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 근육, 요 근육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트레치 하는 법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스트레치법입니다. 먼저 다리 모아주시고요. 이렇게 되지 않게 요거는 잘못된 자세요. 이렇게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에 모이게 모여주신 다음에 개구리 자세를 하세요. 그 다음에 다리를 쭉 뻗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목을 쭉 제껴주시면 됩니다. 자, 요 동작을 하시면 어떤 느낌이 오시냐면 요 허벅지 안쪽, 이건 지금 밖에서 그려지는 건데 저 허벅지 안쪽이 쫙 당겨지는 게 느껴지세요. 그래서 이게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이렇게 홀드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반대쪽이 만약에 안 좋다. 왼쪽이 안 좋다. 그러면 개구리 자세를 하신 다음에 무릎을 쫙 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허벅지 안쪽이 쫙 당기는 게 느껴지세요. 그리고 발목을 제꼈죠. 이 상태에서 그 스트레치 페인이 이완이 될 때까지 고정을 하시고 한 30초에서 1분 정도 하시면 되고요. 이 각도를 올려주실수록 더 많이 스트레치가 됩니다. 지금 보셨죠? 제가 더 올려서 더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스트레치는
우리 아까 장요근 그룹 있었죠? 이쪽 이렇게 그 안쪽에 우리 다리를 이렇게 구부려주는 근육인데 발에 붙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사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짧아져 계신 분들은 여기가 안 붙어요. 이렇게 붕 뜹니다. 근데 되도록 이게 붙을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치는 쫙 하시면 이게 닿아야 돼요. 근데 여기가 짧으신 분들은 이게 이렇게 떠요. 무릎이. 그래서 한 30초에서 1분 정도 홀드를 하셔서 중력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쫙 내려갈 때까지 아니면은 본인이 이렇게 벌리려고 조금 노력을 하셔도 되고요. 이게 잘 된다. 그러면은 이제 무릎에 올려서 조금 더 이렇게 내려주시는 동작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 동작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너무 과격하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과격하게 하시면 요 서해부 여기 통증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절대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차츰차츰 천천히 이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스트레치 또 하나 이제 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이거는 허벅지 앞쪽 근육,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보였던 장요근 그룹을 이제 스트레치 하는 건데요. 자, 엎드리신 상태에서 발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끼우세요. 뭐 줄도 되고 수건도 되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엉덩이 쪽에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게. 이게 저는 이제 정상 가동 범위를 갖고 있고 이제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붙는데요. 보통 어르신들은 이게 이 앞쪽 허벅지 근육군이 스티프 하신 분들은 한 요 정도만 꺾어도 으아 하세요. 그래서 딱 통증이 있는 부위 정도까지만 홀드를 하시고요. 잡아주시고요. 숨을 후 뱉으시면서 근육이 릴리즈가 될 때까지 이렇게 잡아 당겨 주세요. 그래서 막 통증이 점점점 감소한다? 그러면 조금 더 당기셔서 관절 각도를 이렇게 좁혀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이 스트레치를 해주시면 고관절, 고관절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스트레치를 다 하시고 이것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고식견은 모든 고관절 주변 근육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뒤에 알려드렸던 스트레치 플러스 이것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맥켄지 운동이에요. 제가 맥켄지 운동을 왜 준비를 했냐면 사실은 요 고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요. 대부분 이 허리에도 문제가 있으세요. 왜냐면 아까 그 좌골신경이 그 요추 4번, 5번? 그죠? 그 허리 신경 4번, 5번에서 내려오면서 그 청골 신경 1, 2, 3번이랑 합쳐져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엉덩이 통증 있으신 분이요. 허리가 다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 맥켄지 운동을 마지막에 꼭 마무리 운동으로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맥켄지 운동은 이렇게 디스크를 이렇게 넣어주는 우리 그 척추, 그 허리를 이렇게 커브를 만들어주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로우백 페인이 있으신 분,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나 RMC 선생님들이 다 알려주실 거예요. 자, 이제 정확한 동작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1단계는 팔로 몸을 받친 다음에 자, 이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요 자세를 한 1분에서 2분 정도 유지를 하세요. 그래서 일단 1차 커브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손을 앞쪽으로 놔서 다시 한번 팔꿈치를 쫙 펴서 몸을 세워 주십니다. 자, 요때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중에 어떤 느낌을 느끼시는 분이 있냐면 요 자세를 할 때 이 복부 근육 있죠? 복부 근육이 쫙 당겨지는 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복부 근육이 쫙 당겨지는 느낌이 난다. 스트레치 페인이 있다. 그러면 요 자세를 유지하셔서 그 복부 근육이 당겨지는 느낌이 사라질 때까지 홀드를 하세요. 숨을 후 뱉으시면서 이제 복부 근육이 당겨지는 게 이제 가라앉았다.
그러면 이제 3단계 동작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단계 동작은 뭐냐면 보실게요. 자, 다시 엎드리셔서 손바닥이 내 어깨 밑에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몸을 쫙 세우면 자,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죠? 제 어깨와 팔과 손이 일자가 되죠. 그죠? 자, 여기는 보면 복부를 스트레치 할 때는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근데 요 자세는 일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정확히 자, 요 부위 있죠? 요 부위가 딱 꺾이는 느낌이 나요. 요 부위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요추 4번, 5번이 꺾이는 위치입니다. 요추 4번, 5번이 이렇게 꺾이면서 이 척추의 커브가 생기면서 나왔던 디스크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자세가 돼요. 그래서 정확한 맥켄지 운동은 뭐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 방법이 있지만 제가 어르신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거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 모든 동작을 하신 후에 이 맥켄지 운동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허리 건강뿐만 아니라 이 고관절 건강을 유지하시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상 내용이었고요. 또 부족한 내용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렇게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